누리호 4차 발사 성공에 이어 아리랑 7호가 우주로 올라간 순간 워싱턴이 멈췄습니다. 단 한 장의 영상이 미국의 40년 관측 체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말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한국이 독자 개발했을 리 없다. 0.001도 정밀도를 의심하며 한국을 추궁했죠. 하지만 대만 해협 위기 그 밤 미국의 위성은 모두 멈췄고 한국의 아리랑 7호만이 진실을 포착했습니다. 그 한 장면으로 미국은 결국 자신들이 틀렸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펜타곤에서 벌어진 일을 미국 내부자의 시선으로 전하는 감동 사연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릭 누르타예프입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태어나 20살에 미국으로 건너와 이제 47세가 됐죠. 전략기술 예측실이라는 곳에서 20년을 버텼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나름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타국의 기술 발전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회의 소집 문자를 받았을 때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이메일로 오는 통보였는데 문자였고 시간도 오전 7시였어요. 워싱턴 지하 3층 상황실로 오라는 지시였죠. 도착했을 때 이미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스크린엔 한 줄의 뉴스 제목이 떠 있었죠. 누리호 4차 발사 독자 기술로 완전 성공. 제 옆에 앉은 로렌스 박사가 낮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에 가까웠어요. 그는 NASA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독자 기술이라고? 저 나라가 10년 전엔 첫 발사도 실패했는데 지금 완전 성공이라고? 누가 도와준 거 아냐?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분석팀장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임무는 축하가 아니라 검증입니다. 이 속도는 비정상적이에요. 외부 기술 유입 가능성을 추적해야 합니다.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선 동의했고 다른 한편에선 불편했어요.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자리에선 동맹이 아니라 기술 경쟁 상대였습니다. 그때 두 번째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아리랑 7호 고해상도 관측 기능 검증 성공.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노트북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로렌스 박사가 다시 말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뭔가 있어.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불안이었어요.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 하지만 그 불안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회의는 애초에 의심으로 시작됐으니까요. 분석팀장이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발사 기록을 확보하세요. 엔진 공급처, 부품 제작사, 협력국 목록 전부 다요. 48시간 안에 보고서 올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약 진짜라면 어쩌지?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창밖으로 워싱턴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이 건물에서 수없이 봤던 하늘이었죠. 저는 문득 알마티의 하늘을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바이콘으로 우주기지를 바라보며 꿈꿨던 날들이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에리가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다. 사람은 속이지만 데이터는 정직하지. 그 말이 지금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보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은 혼자 할 수 없다고. 누군가 도왔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데이터가 아니라 편견이었죠.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한국의 발사 기록을 불러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두려움이었는지 기대였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숫자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저는 아직 몰랐죠.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48시간이 주어졌지만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샜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공개 자료부터 시작했어요. 누리호 1차, 2차, 3차 발사 기록. 실패와 성공의 반복.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패 보고서가 성공 보고서보다 훨씬 두꺼웠어요.
보통 실패는 숨기거나 축소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실패한 부분을 오히려 더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엔진 연소 온도 변화 그래프, 진동 패턴 데이터, 추력 편차 분석. 심지어 발사 직전 기상 조건까지 시간 단위로 남겨뒀더군요. 저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엔진 시험 데이터가 무려 372회분이었어요. 10년 동안 쌓인 기록이었죠. 각 시험마다 온도, 압력, 진동, 연료 흐름이 0.1초 단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로렌스 박사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쓸데없는 집착이야.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이건 집착이 아니라 축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석팀 회의에서 제가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발사 성공은 갑작스러운 도약이 아닙니다. 10년간의 체계적인 데이터 축적입니다. 로렌스 박사가 웃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만 쌓으면 로켓이 날아가나? 핵심 기술은 어디서 왔는지가 문제야. 분석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추적하세요. 부품 공급망, 기술 협력 이력, 의심스러운 기술 이전 흔적까지 전부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생각했죠. 만약 그들이 정말 혼자 해낸 거라면? 그날 오후 아리랑 7호 관련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위성 설계 문서, 탑재체 사양, 궤도 계획서. 저는 파일을 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안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CMG라는 장치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제어 모멘트 자이로스코프. 위성의 자세를 제어하는 핵심 장비죠. 논문 저자는 한국 연구진이었고 발표 시기는 5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논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3페이지를 넘기면서 손이 멈췄죠. 진동 억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기존 방식은 진동을 강제로 제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진은 다른 접근을 했더군요. 진동은 제거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단 한 줄이었지만 제 머릿속이 번쩍였습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어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게 하는 방식. 마치 무술에서 상대의 힘을 흘려보내듯이요. 저는 그 논문을 3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스스로 찾아낸 거야.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논문을 출력해서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너희는 정말 해냈구나. 하지만 아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결과로 보여줄 증거가요. 밤 11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문득 20년 전을 떠올렸어요. 처음 이 건물에 들어왔을 때의 긴장감, 미국 기술의 위대함에 대한 확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따라올 수 없을 거라는 오만함. 그 오만함이 지금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죠. 그 증거는 곧 도착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상황실이 아니라 지휘부 회의실이었어요. 삼성 장군 2명과 국방부 차관까지 참석했죠. 뭔가 큰일이 터진 게 분명했습니다. 스크린에 위성 영상 하나가 떴습니다. 남중국해 상공. 우리 정찰 위성이 포착한 영상이었어요. 해상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구름 때문에 일부가 가려져 있었죠. 함정 윤곽은 보였지만 세부 식별은 어려웠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7분 해당 해역에서 미확인 잠수함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성으론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장군 한 명이 물었어요. 다른 방법은? 그때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위성이 해당 시각에 같은 구역을 지나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장군이 되물었습니다. 한국 위성? 아리랑 7호 말하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요청 가능한가?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력 채널이 열려 있습니다. 장군이 지시했어요. 즉시 요청하세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 위성이 과연 우리가 못 본 걸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일까? 6시간 후 답이 왔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모였을 때 분위기가 달랐어요. 담당자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같은 해역, 같은 시각이었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름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아래가 선명했어요. 함정의 번호판까지 읽을 수 있었죠. 해수면 아래 잠수함의 항적까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로렌스 박사가 중얼거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누군가 답했습니다. SAR 모드입니다. 합성 개구레이더. 구름을 뚫고 관측할 수 있죠. 로렌스 박사가 반박했어요. 그건 우리도 아는 기술이야. 하지만 이 정도 해상도는. 말이 끊겼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이건 단순히 좋은 카메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위성 자세 제어가 완벽해야 가능한 결과물이었죠. 0.001도. 아마 그 정도 오차 범위 안에서 움직였을 겁니다. 장군이 물었습니다. 우리 위성과 비교하면? 담당자가 조용히 답했어요. 더 안정적입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장군이 다시 물었죠. 이게 독자 기술인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찾던 증거는 외부 기술 유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도달한 경지였죠.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저는 5년 전 그 논문을 다시 꺼냈습니다. 진동은 제거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제 이해했어요. 그들은 위성을 억지로 고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르게 했죠. 그래서 더 안정적이었던 겁니다. 저는 논문 위에 메모를 남겼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람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두려움도 설렘도 아니었어요. 경외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570km 상공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가 지구를 바라보고 있었죠.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20년 전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우주는 강대국만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작은 나라가 하늘에 눈을 띄웠고 그 눈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팀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 우주기술 독자성 검증 보고서. 팀장이 첫 페이지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결론이 뭔가? 독자 기술입니다. 외부 유입 증거가 없습니다. 팀장의 손이 멈췄어요. 로렌스 박사가 끼어들었죠. 불가능해. 10년 만에 이 수준까지 오를 순 없어. 저는 보고서 3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엔진 시험 데이터 분석 그래프였어요. 보십시오. 372회의 시험 데이터입니다. 각 시험마다 오차를 기록하고 개선했어요. 1차 발사 때 연소 불안정으로 실패했죠. 하지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75회의 추가 시험을 했습니다. 로렌스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핵심 기술은 CMG 제어 알고리즘입니다. 네. 저는 5년 전 논문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진동 억제 방식입니다.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강제 제어가 아니라 자연 흐름을 이용한 방식이죠. 팀장이 논문을 집어들었어요.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작동하나? 아리랑 7호가 증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이 빠르게 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느렸어요. 10년이 걸렸죠. 다만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뭘 보지 않았다는 건가? 축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국의 연도별 시험 횟수 그래프였죠. 2013년 27회, 2014년 43회, 2015년 61회. 매년 증가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기록하고 분석하고 개선했어요. 그 과정이 10년입니다. 로렌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론적으론. 저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죄송하지만 박사님,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팀장이 물었어요.
그래서 당신 의견은?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국은 외부 도움 없이 독자 기술로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놓친 건 기술 이전이 아니라 그들의 끈기였습니다. 팀장이 의자에 기댔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 보고서를 상부에 올리겠네. 로렌스 박사가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불만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진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에릭. 네. 좋은 보고서였어. 하지만 상부 반응이 좋을지는 모르겠네. 왜죠? 팀장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우리가 1등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그렇지. 팀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그 하늘 위 어딘가에서 한국의 위성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그들은 진짜였다고.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한국 뉴스를 검색했어요. 누리호 성공, 아리랑 7호 성공을 축하하는 기사들이 가득했죠.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은 연구진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이길 수 없다고 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던 거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고위 브리핑에서 제 보고서가 공식 채택됐어요. 한국 우주기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의심에서 인정으로. 브리핑 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대한민국은 독자 우주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됨. 기술 협력 강화 필요. 로렌스 박사는 그날 이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진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NASA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공식 협력 제안을 했어요. 달 탐사 프로그램 공동 참여였죠.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유럽 우주국도 움직였어요. 아리랑 7호의 SAR 기술을 공동 연구하자는 제안이었죠. 저는 회의 자료를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는 한국을 의심했어요. 누가 도와줬는지 캐내려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배우려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에릭, 다음 주에 한국 가네.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기술 교류 회의야. 자네가 가서 우리 측 분석관으로 참석해줘.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 제가 한 달 동안 자료로만 보던 그곳에 직접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게. 상대는 만만치 않을 거야. 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엔 존중이 담겨 있었죠.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을 나서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죠. 다음 날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로 향했습니다. 차로 4시간 거리였어요. 창밖으론 산과 바다가 번갈아 나타났죠. 나로우주센터에 도착했을 때 한국 연구진이 나와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그들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일한 흔적이었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인사였지만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이들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동료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에는 누리호 발사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성공한 순간들뿐 아니라 실패한 순간들도 있었죠.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하려 하죠. 그게 다음 성공의 밑거름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에서 누리호와 아리랑 7호의 기술 자료를 공개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감탄했죠. CMG 제어 알고리즘 엔진 연소 데이터, 궤도 정밀도 분석.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우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연구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할 수 있다는 걸요.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사대를 바라봤어요. 그곳에서 누리호가 하늘로 날아올랐을 겁니다. 10년의 실패와 땀을 딛고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게 가르쳐 주셔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 담긴 건 의심이 아니었어요. 존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죠.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김치찌개라는 음식이었어요. 맵지만 맛있네요. 연구원들이 웃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하지만 자꾸 먹게 되죠. 식사 중에 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미국에선 우리를 어떻게 봤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짓말할 순 없었죠.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외부 도움이 있었을 거라고요. 연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 같았어요.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희도 처음엔 믿지 못했으니까요. 네. 우리 스스로도 의심했어요. 정말 해낼 수 있을까 하고요. 다른 연구원이 끼어들었습니다. 1차 발사 실패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언론에선 예산 낭비라고 했고 정치인들은 사업 중단을 검토했죠. 그래도 계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연구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포기하면 영원히 못하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2차 발사 때는 더 힘들었어요. 위성 분리에 실패했거든요. 그때 팀원 절반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3차 때 부분 성공했죠? 네. 그때 처음으로 희망을 봤어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죠. 그리고 4차 완전 성공.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한 연구원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72시간 연속 작업할 때요. 발사 일주일 전이었죠. 엔진 데이터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 팀이 모였습니다. 잠도 안 자고 데이터를 분석했죠. 한 줄씩 한 숫자씩 확인했어요. 결과는 문제를 찾았습니다. 센서 하나가 0.3초 늦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작은 오차였지만 발사엔 치명적이었죠. 고치셨군요. 네. 72시간 만에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72시간. 3일 동안 쉬지 않고 일했다는 겁니다. 그때 팀원들은 뭐라고 했나요?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격려했죠. 우리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또 다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아리랑 치료 때도 비슷했어요. CMG 알고리즘 개발할 때 2년 걸렸거든요. 2년요? 네.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하나씩 검증하면서요. 포기하고 싶진 않으셨나요? 솔직히 몇 번 생각했습니다. 연구원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팀장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고요. 그 말이 힘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버텼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꽉 찼거든요. 감사합니다. 연구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요? 제게 가르쳐 주셔서요. 기술이 뭔지를요. 연구원 한 명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희가 뭘 가르쳐 드렸죠?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요. 연구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어요. 그건
저희가 미국한테 배운 겁니다. 네. 아폴로 프로그램 기록을 보면서 배웠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스승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이제 그들도 누군가의 스승이 될 차례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수한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한국의 위성이 지구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름답네요.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존경은 말이 아니라 침묵에서 온다는 걸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나로우주 센터를 찾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연구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발사대 근처를 걸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발사대 앞에 섰을 때 문득 한 달 전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도와준 거 아냐? 로렌스 박사의 비웃음, 분석팀장의 의심, 그리고 저의 불안. 우리는 모두 틀렸어요. 한국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걸어왔죠.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요. 저는 가방에서 그 논문을 꺼냈습니다. 5년 전 한국 연구진이 쓴 논문이었어요. 진동은 제거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처음 읽었을 땐 그냥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건 기술을 대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억지로 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한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기록하며 배운다. 빠르게 가려 하지 않고 정확하게 쌓아간다.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372회의 엔진 시험, 72시간의 불철주야 작업, 2년간의 알고리즘 개발. 하나하나가 흘려보낸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논문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문득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에리가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다. 맞았습니다.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데이터는 정직했습니다. 실패도 성공도 모두 기록됐죠. 그 정직함이 결국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방문 끝났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보고서는 귀국 후 제출하겠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수고했네. 어땠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겸손해졌습니다. 팀장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저 발사대에서 누리호가 4번 날아올랐어요. 한 번은 실패, 한 번은 부분 성공, 그리고 2번은 완전 성공. 숫자로 보면 50%의 성공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달랐어요. 4번 모두가 배움이었고 4번 모두가 성장이었죠. 저는 그걸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성공은 한 번의 도약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걸음이라는 걸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이번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발사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였어요. 감사의 인사였죠.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떠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배움은 여기서 시작이라는 걸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산, 들, 도시, 사람들. 모든 게 평범해 보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조용히 쌓아온 10년. 그 10년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한국을 내려다봤어요.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깊은 나라였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한국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커졌어요. 존경의 크기는 땅의 크기와 관계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귀국하면 할 일이 많았습니다. 보고서도 써야 하고 팀원들에게도 이야기해야 했죠. 하지만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었어요. 로렌스 박사에게 사과하는 일. 아니, 정확히는 우리 모두에게 사과하는 일이었습니다.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요.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저는 그 긴 여행 내내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배움은 끝이 없다고. 그리고 진짜 강함은 겸손에서 온다고. 워싱턴에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 우주기술에서 배운 것 축적과 겸손의 힘. 팀장이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에릭, 이건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철학 보고서 같은데? 저는 웃었습니다. 기술이 곧 철학 아닙니까? 팀장도 웃었어요. 그렇지. 그날 오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로렌스 박사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외부 도움 없이 독자 우주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엔 10년의 시간과 수천 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로렌스 박사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로렌스 박사가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한국한테? 네. 어떤 걸?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실패를 기록하는 법, 데이터를 축적하는 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법입니다. 로렌스 박사가 코웃음 쳤어요. 우린 이미 알고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린 알고만 있었죠. 그들은 실천했습니다.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1차 발사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72페이지 보고서로 남겼죠. 2차 발사도 부분 성공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143회의 추가 시험을 했어요. 숫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372회 엔진 시험, 2년간의 알고리즘 개발, 72시간 연속 작업. 이게 독자 기술의 진짜 의미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스스로 쌓아 올린 겁니다. 팀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나?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배우고 협력하고 존중하자. 세 단어였습니다. 로렌스 박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기술 보고가 아니야. 감정적인 이야기잖아.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박사님, 기술은 감정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동료를 믿는 마음, 더 나아지려는 마음. 그게 없으면 기술도 없어요. 로렌스 박사가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어요. 계속하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한 달 전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그들은 진짜였고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적어도 정직함에서는요.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의심한 건 그들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만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한국을 동료가 아니라 스승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배우겠습니다. 겸손을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팀장이었어요. 곧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로렌스 박사는 박수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도 않았죠. 회의가 끝나고 로렌스 박사가 복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에릭. 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자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네. 저는 놀랐습니다. 로렌스 박사가 인정하다니요. 감사합니다. 그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어깨가 조금 축 처진 것 같았지만 걸음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 하늘 너머 570km 위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가 지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게 가르쳐 주셔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한국 연구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후 답장이 왔어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함께 배워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배워간다. 맞는 말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에릭 누르타예프 47세. 오늘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강대국의 기술을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기준은 크기가 아니라 정직함에 있다는 걸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나라였죠. 10년을 한 걸음씩 걸어온 정직한 나라.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들이 반짝였죠. 그 별들 중 하나가 어쩌면 아리랑 7호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이었죠. 앞으로는 의심하지 않겠다고. 배우겠다고. 겸손하게.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의심에서 시작해 존경으로 끝난 한 분석관의 기록. 세상을 움직이는 건 크기가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고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결국 세상을 움직인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신념이었습니다. 한국은 다시 한번 그걸 증명했죠.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